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자결제로 임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내일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리위를 열어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관련 막말에 대해서도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 참사를 벌인 42살 안인득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안 씨는 자신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T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두 전 의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인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멤버 5명이 여성 1명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라며 나선 여성은 정준영의 팬사인회 날 이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40대 남자친구가 처방전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마약성 의약품 관리의 구멍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와 뇌물 공여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전해주시죠.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오후 2시 40분에 윤중천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했습니다. 심사는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네, 윤 씨는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로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향하는 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공동대표를 맡았던 동인레저가 강원도 홍천에서 추진하던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기고 이 업체 돈 15억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원 전직 간부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조성호 기자, 그리고 윤중천 씨 구속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일 텐데 이런 부분도 이 법원이 구속 여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일단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만 구속 이후에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입니다. 검찰 측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2명이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윤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비중이 큰 인물이어서 밀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윤 씨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수사단이 출범한 지 21일 만에 첫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된다면 윤 씨 신병을 확보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찾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이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르면 다음 주 고소장을 낼 예정인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보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자, 가수 정준영 씨 단톡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정황이 나왔네요. 네,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여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가운데 한 개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발표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제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대화방 참석자는 정준영과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그리고 버닝썬 MD 김모 씨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 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당황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대화방 멤버들로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락이 와서 더 따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되자 대화방 내용을 처음 제보한 광정현 변호사에게 문의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변호인과 협의 끝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도 이 정준영 대화방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사건 초기부터 정준영의 대화방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왔는데요. 이번 집단 성폭행 정황 역시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피해자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문제의 대화방에 성폭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에게 직접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준영 대화방 관련 수사는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담당해왔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보호와 성폭행 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게 됩니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조만간 성폭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서 몰카 파문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단톡방 사건. 자, 이런 가운데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 혐의 대목은 진척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씨와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앞서 이 씨와 애나 모두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클럽 안에서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혐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나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애나가 클럽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며 내일 대규모 도심 장외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경색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관련 징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 어떤 결론이 나왔죠? 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이 기간만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당내에서는 석 달 동안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 박탈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며 규정을 살핀 뒤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에 김순례 의원은 당내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최고위원 그 자리에 대해서 의견이 그거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바 없고요. 어쨌든 제가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서 이들 의원이 지난 2월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이 앞서 이종명 의원은 이미 제명 결정이 내려져 의원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두 의원은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로 징계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오늘 세월호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안이 알려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솜방망이 처벌로 제명이 아닌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열고 공수처 합의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YTN 기자와 만나 오찬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찬 회동에서 다소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에는 문서화한 최종 합의안에 각 당이 서명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T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KT 티켓 채용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건데요. 전해주시죠. 네, 거론된 당사자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KT 홈 고객 부문 고졸 공개 채용 과정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청탁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자신은 KT 채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정치 검찰이 벌이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탁 인사들이 이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기된 청탁 인사들 모두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2년 KT는 대졸공채 5명과 고졸공채 4명, 모두 9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졸공채 청탁자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지목됐고 1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졸공채 부정채용 청탁자로는 전직 의원 2명이 있고 그중 1명은 장관까지 역임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전 KT 노조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이 지목된 겁니다. 특히 전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2명은 서류 전형부터 임원 면접까지 4개 채용 단계에서 모두 불합격하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검찰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우선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가 있었던 채용 과정 대부분이 이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대졸공채 1차 면접 직후 합격시켜야 할 대상을 직접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KT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서유희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는데요. 서 사장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상가상인가요? 매각 대상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까지 받게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행사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과 발권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을 특정 업체만 거치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특정 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선택권이 축소돼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3곳이 있고 경쟁 관계에 따라 여행사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여행사의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문제가 된 중간업체와 지난 2009년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수입 신고 서류를 위조해서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 9만 점 정품 가격으로 110억 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과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주범 47살 허모 씨를 구속하고 제조와 유통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라코스테와 폴로 등 짝퉁 의류 9만 점을 정품이라고 속여 8만 명에게 4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옷을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품 가격으로 100억대 짝퉁 옷을 제조해서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는 얘기인데요. 피해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문제 취재한 최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하영 기자, 본격적으로 좀 물어보기 전에 일단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좀 어떤 개념이죠?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데요.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11번가나 지마켓, 뭐 쿠팡, 티몬들 네. 이렇게 좀 의류를 다양하게 모아서 파는 곳을 좀 오픈마켓이라고 온라인 하죠. 쇼핑몰 업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유통업체. 자, 가짜.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는데 이런 뒤에도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이런 옷을 정품이다, 진짜라고 속여서 정품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한 11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무려 지난 5년 동안 이 라코스테나 폴로 등 이 가짜 의류 9만 점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 겁니다. 일단 먼저 수사 담당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일반적으로 짝퉁은 개인 SNS를 통하여 은밀하게 거래되는 데 반하여 이들 조직은 대담하게 국내의 짝퉁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네, 이렇게 국내 제조 공장까지 차려놓고 만든 짝퉁은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팔려 나갔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역직구를 통해 해외로도 유통되기까지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앞서 그 적발된 국장 얘기로는 대담하게 공장까지 차려서 운영을 했다. 자, 그런데 9만 벌이나 팔렸으면 소비자들 피해 역시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속은 피해자만 한 8만여 명에 달합니다. 자, 이들 짝퉁 조직은요, 이 페루나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이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현혹했습니다. 자, 만약 백화점에서 사는 정품 가격이 12만 원이라면 이 3분의 1가량 저렴한 4만 원에 판매하는 식인데요. 이런 가격이라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품인 줄 알고 샀다가 피해 당한 금액만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사실 보통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도 좀 몇 번씩 좀 거듭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물론 저희처럼 의심이 많다면 한 번쯤은 문의를 해보는 소비자들도 있었을 네. 텐데요. 자, 이런 소비자에게는 위조된 수입신고 서류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수입신고 서류를 가져다가 위조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수입신고 서류까지 보여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국내 제조 공장까지 차려놨다고 아까 수사관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또 만들다 보니까 네. 품질이나 재질이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아서 이 소비자가 설마 이게 가짜이겠느냐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좀 적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심지어 질까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기 좀 어려웠다. 자, 그런데 오픈마켓에서도 이를 좀 걸러낼 수 있는 사실 검증 시스템이 있다고 홍보를 막 하는데 없었던 건가요? 네, 적발된 조직이 그 위조된 수입 신고 서류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마켓의 검증 시스템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서울세관 조사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현행 오픈마켓의 검증 시스템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사후 검증 시스템인데요.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인터넷에서 불만 제기 글이 올라오면 그때서 오픈마켓은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에 들어갑니다. 네, 이처럼 사후 검증을 거친 뒤에야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세청과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전에 좀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도입이 돼서.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으로서는 스스로 소비자 스스로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하는 방법까지 취재가 됐나요? 네,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이 진품과 짝퉁을 봤는데요. 네. 이게 실물로 보기에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고요. 만져봐도 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옷 안에 있는 라벨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 자, 비교 화면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왼쪽이 짝퉁이고 오른쪽이 정품입니다. 혹시 좀 악어 모양이 어느 부분이 좀 다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일단 오른쪽이 정품이고 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네, 글쎄요, 잘 맞습니다. 모르겠네요. 네, 정품에 있는 악어 등가죽 모양이 좀 더 섬세한 게 정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벨 말고요. 이 옷 옆구리에 달린 세탁 라벨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왼쪽이 짝퉁이고 오른쪽이 정품인데요. 이 짝퉁의 경우에는 그냥 세탁 라벨만 붙어 있는데 정품의 경우에는 이 서플라이 넘버라고 이 공급자 번호나 아니면 재질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진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정품 같은 경우는 재질 번호가 있고 또 네. 공급자 번호, 서플라이 넘버 같은 것들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옷 안쪽 라벨을 통해서 정품과 진품을 구별해 보셔야 되고요. 또 수입 신고의 좀 진위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품 판매처가 아니라면 너무 싼 가격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너무 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최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진주 방화 난동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늘 안인득이 범행 당시 다친 손해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안인득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자신도 억울하다며 사건 이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인득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발인을 연기했습니다. 네, 새벽 시간 집으로 가던 여대생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살해가 됐습니다. 시신을 숨기고 도망갔던 이 남성, 날이 밝자 다시 현장에 등장해서 숨겼던 시신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여대생을 몰래 따라가는 남성이 보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깝게 따라가다가 골목으로 접어들어서는 여대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주택 옆 주차 공간에서 여대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아래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여대생 핸드백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시간쯤 뒤에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처럼 시신을 숨긴 곳을 다시 찾아 잠시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여대생 시신은 다시 1시간쯤 지나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나가보니까 처음에 손목이 이렇게 보이길래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배 쪽에도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언론 119 신고했더니 이 남성은 숨진 여대생에게 접근하기 전에 다른 여성에게도 몰래 다가가는 등 대학가에서 범행 대상을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1차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피해자가 물색이 돼가지고 따라가면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시간 만에 강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2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을 빼준다. 이런 천연차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에서는 뇌졸중,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욕 억제 기능이 탁월하다면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베트남산 차 바이엔티입니다. 인터넷에선 다이어트 성공담이 줄을 잇습니다. 효과 좋고 부작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믿고 이 차를 사서 마신 사람들에게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설사를 하고 심지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칭 천연 허브차에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비만과 변비 치료제로 쓰였지만 독성 물질로 확인됐습니다. 시부트라민은 뇌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약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제품 15가지 모두에서 이런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팔리면 안 되는데 빈틈이 있었습니다. $150 이하로 수량을 쪼개고 개인 용도로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식품 검사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억 8천만 원어치가 수입돼 인터넷 오픈마켓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시중에 팔렸습니다. 편법을 저지른 업자 15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유해성 여부가 검증 안 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미심쩍으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안전성부터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SK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 3세에게 대마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마 공급책 이모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10시 반 열었는데요. 이 씨 측은 SK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 등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순히 최 씨 등의 부탁으로 대마를 구해주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하철 암사역 출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오늘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보복 목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크렘린궁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25일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제회의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측 외교 안보 라인은 오늘 워싱턴에서 만나 사전 조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2+2 안보협력위원회를 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머리를 맞대는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 공조와 방위 협력 강화, 무역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이번 회담은 미일 공조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은 아베 총리의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공조와 함께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일정을 함께하고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초 새 일왕 즉위를 앞둔 시점에서 미일 무역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나흘간 새 일왕 즉위 이후 첫 국빈 방문에 나서고 6월 말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다시 찾습니다. やはり日米同盟の揺るぎない絆の象徴、さらに地域や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日米の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シップ、こうしたものをさらに強化をした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강화 행보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관련 현안 질문에 옅은 미소만 띈 채 묵묵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북한에 대해 공개적 메시지가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얼굴에 미소를 띈 채 회담을 위해 퇴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폼페이오가 아닌 다른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란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배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격 시험을 참관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지상 전투용 유도무기로 판단된다며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원 등 정보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가장 강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며 강원도 전체가 흔들거렸습니다.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산불에 이은 예기치 않은 지진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산간 도로를 비치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5초 동안 격하게 흔들리던 화면은 10초 정도 지나자 잠잠해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골목길도 해안가 상점도 좌우 아래 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님들 식사하고 계실 때 약간 이렇게 약간 폭탄 같은 터진 느낌? 지진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4.3, 올해 발생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나타났고 경북과 경기, 충북 지역까지 진동이 전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강원도 소방본부에만 95건의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치과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의자가 막 흔들 이래고 그 앞에 저 치과 기구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랬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다행히 해일이 유발되지는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에 놀란 강원도 주민들은 예기치 않은 지진의 습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동해에는 지난 2월 10일 포항 인근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강한 해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산불에 이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번에도 시민들 기대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방송이 됐고 문자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진을 감지한 뒤 1,200명이 넘는 전교생이 교직원 안내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한 겁니다. 재난 대피 훈련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 먼저 안정시키고 그다음 안전하게 아이들 인솔하여서 운동장으로 대피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과 달리 정부 대응은 이번에도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뒷북 발송이 되풀이됐습니다. 삼척시는 지진이 난 뒤 13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양구는 38분 뒤, 고성구는 무려 53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진 발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진이 난 뒤에 한참 뒤에 문자가 오다 보니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난 문자 내용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여진에 대비하라거나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라는 형식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대피 요령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늑장, 부실 문자조차 아예 받지 못한 시민도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한 20분 정도 지나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안 와 있더라고요. 정부는 2년 전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오히려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산불 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토성간 사무소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문자 늦은 감이 좀 있네요. 강원 지역에는 대형 산불에 이어 보름 만에 지진까지 일어났지만 당국의 대응 능력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강원 동해 지진과 관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강원 지역과
소백산, 조항산, 경주 등 경북 지역의 국립공원 탐방로 138개, 543.4k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국립공원은 낙석 위험이 큰 급경사지와 절벽 구간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공단은 오늘 1차 점검을 끝낸 뒤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파악될 경우 차례로 통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네,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 배드민턴은 셔틀콕의 전설 박주봉 감독의 지도로 최근에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박 감독을 서봉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치석에 앉아 일본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복식 선수로 군림했던 박주봉 일본 대표팀 감독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일본의 쥐봉을 잡은 지 벌써 15년.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 배드민턴은 이후 베이징 올림픽 4위 입상, 런던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3년 전 리우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 2관왕에 이어 다음 달 남녀 혼합 단체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은 중국과 대등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꿈이었던 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애들이 훈련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그런 재미를 느끼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배드민턴의 전설과 함께 훈련하는 일본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昔の世界トップっていうことでクオリティの高い球を、いつも出してもらえるので自分たちもやっぱ世界トップレベルになるのにとてもいい練習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세대 교체 진통 속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전초전 전용 오픈에서 잇따라 노메달을 그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년 홈코트에서 금메달 2개 이상에 도전합니다. 도쿄 홈에서는 리오 올림픽 결과 이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제발 좀 그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어떻게 뒤로 조금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2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통사고였던 세월호의 노란 배지는 지금 3년 이상을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불하는 나라입니다. 한 명의 인명 여기서 계속 그러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유족 면담에 관한 청와대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순수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을 포함시켰죠. 그리고 선장을 해경 간부 집에 재웠죠.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경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잘못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수사에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받는 사람을 해경 간부 집에 재울 수 있습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를 하고 아닌가요? 있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부의 책임도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이 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참사의 진상 규명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 하나, 대통령의 7시간. 그 시간을 30년간 봉인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 중 몇몇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하며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네, 가수 로이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로이킴 숲입니다. 6년 전 팬들이 앨범 발매를 기념해서 후원금 모아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숲에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로이킴 이름이 적혀 있는 우체통도 설치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이킴이 단톡방 파문으로 입건된 이후 숲에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해당 구청이 로이킴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박유천 벚꽃길도 철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일탈에 그들의 흔적까지 지워지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무르익은 봄 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고구인데요. 안타깝게도 건조함을 해소해줄 만한 큰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2도, 부산 10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 남부지방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근길 종합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